안녕하세요. 나만의 공간을 찾아가는 퍼스널 홈입니다. 내 아이에게 필요한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인테리어를 하며 아이방을 만들어 주려고 아마 고민해 보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과연 어떤 방이 아이에게 좋은 공간일까요? 그런데 아이의 방을 만들면서 내가 하고 싶은 아이방과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위한 공간 사이에는 늘 갭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이를 양육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아마 이러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때로는 자녀에게 나의 꿈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라봐야 됩니다. 공간적으로도 그러한 내 마음은 자녀의 방을 조정하게 됩니다. 아이를 위한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어른으로서 내가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은 어떠한 공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에겐 동굴 같은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험이 적은 아이들에게는 이 인간적 본능이 더 잘 나타나는데요. 원시시대의 동굴처럼 작고 어두운 공간이지만 외부로부터의 침입자가 잘 보일 수 있는 출구가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인디언 텐트나 담요 속 같은 공간에서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방은 그런 안식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침대나 책상의 위치가 아이가 방문을 바라보며 누가 방으로 들어오는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 방문은 창문이 있는 방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부모의 마음에서의 갈등이 만들어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죠? 부모 마음이라면 아이가 잠드는 것을 조금 깨지 않고 몰래 볼 수 있는 위치에 침대를 두려고 하죠. 물론 깨지 않게 하려는 그런 마음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방해되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아이의 동태를 좀 살필 수 있게 방문에다가 창문을 이렇게 뚫어두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좀 몰래 볼 수 있는 위치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이에게는 모두가 다 정반대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벌컥벌컥 열리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외부 사람이 먼저 알아채는 구도에서는 아이들은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솔직히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 기분이 좋으셨나요? 내가 컴퓨터를 하고 있거나 할 때 방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컴퓨터가 먼저 보이는 위치에 책상이 있다면 편하실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가구의 위치들을 조정해 주시고 방문은 그냥 일반 문으로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부모의 관심이 아이에겐 감시라는 건 우리들도 이미 경험했던 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이에겐 창의성을 길러주고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유년 시절에 자신이 살았던 집의 경험이 자기 삶의 배경과 구성 요소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4살에서 한 5살 사이에 공간에 대한 심리적 개념이 발달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세상을 탐험하고 경험하는 첫 세계가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움직이고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좁은 집에 사는 경우나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경우 부모들은 아이들의 행동을 강하게 제지하는 경향이 많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소음으로 인해서 부모도 휴식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공간이 없다거나 또는 방음 문제로 인해서 이웃과 갈등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집이 좁다면 아이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집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스위채널 광고에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은 조용히 클 수 없다 라는 광고 문구 보면서 스위치에 대해서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게 감동스러웠었는데
정말 아이들은 조용히 크는 아이들이 없죠. 그런데 집에서도 조용히 해라, 어쩔 땐 밖에서도 조용히 해라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집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성의 문제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최대한 내 집안에서 아이가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1층이라던가 아니면 외부로 나가는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은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장 큰 방을 아이방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의 물건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오히려 아이방을 좀 크게 해서 아이의 물건들을 한 방에 다 수납을 할 수 있다면 아이의 공간과 부모의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구로 가득 차서 놀 공간조차 없는 좁은 방보다는 좀 넓은 방이면은 가구나 자기 물건들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혼자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아이에게도 굉장히 좋겠죠. 어지럽힐 수 있는 공간을 주자. 어른들이 어지러워진 공간을 보기가 불편한 거지 아이들은 불편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겐 어지럽혀진 게 아닌 놀던 게 끝이 나지 않은 걸 수도 있거든요. 자신의 방에서 놀던 것들을 어지럽게 둔 채로 잠이 들더라도 부모는 방문을 닫음으로 해서 안 보면 됩니다.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가지고 노는 것도 아이의 의사에 맡겨보는 자신만의 진정한 공간을 한번 제공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천정이 높은 집을 선택하자. 천정이 높은 집이 창의성을 높여준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렇다고 방까지 천정이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방은 오히려 아늑한 것이 좋겠죠. 아이들이 다락방을 좋아하는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천정이 높은 거실이나 집을 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늘이 잘 보일 수 있는 창이 있는 방을 아이방으로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높은 공간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집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방에 틈새와 구석을 만들어주자. 방의 틈새와 구석은 참신한 발상을 촉진시키고 호기심을 만족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흥미로운 환경을 창조해낼 수 있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부모의 인테리어의 선호도에 따라서 아이들 방마저도 아주 깔끔한 라인으로 정돈된 방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색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주자. 이미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책들이나 모두가 색이 다양하고 크기도 정말 다양하죠. 애들 건 왜 이렇게 알록달록할까를 생각해보면 결국 이런 것들도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따라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걸 텐데 집에 들어와서는 아이들이 왜 무채색의 공간에 갇혀야 하는 걸까요? 누구의 취향의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물론 성장에 따라 컬러의 취향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벽과 바닥을 컬러를 주기보다는 가구나 아니면 패브릭을 통해서 다양성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에겐 집중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있겠죠. 얼마 전에 읽은 헤드스페이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환경심리학자 캐롤린 테네스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7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 경관이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많은 테스트를 시행했다. 학생들이 기숙사의 창문을 통해 내다본 광경은 자연물과 인공물의 비중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결과적으로 자연 경관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평가하는 모든 테스트의 점수를 높여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정신의 과부하가 걸리면 주의력 결핍 상태를 초래하지만 잠깐 동안만이라도 자연에 심신을 노출시키면 집중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체나 식물에는 그런 스트레스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달래주는 그 무언가 있는 것 같겠죠. 아이방 창에서 하늘이 보이거나 자연이 보일 수 있는 곳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아이가 방에서 자신이 돌볼 수 있는 작은 생물이나 아니면 식물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결국 돌보는 건 부모가 될 거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자신의 방에서 자신이 돌보는 생명을 통해서 아이들이 위로를 얻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또는 풍경이나 자연의 색을 볼 수 있는 액자나 그림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아이에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자신만의 물건들로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나만의 물건들을 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도 아이와 부모와의 어떤 공간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이 방을 따로 좀 크게 만들어 주기를 추천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부모의 공간과 아이만의 공간을 조금 구분을 지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태도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각자의 공간이 있다면 각자의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얼마든지 전시할 수 있게 하면 아이로서도 굉장히 좋은 공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필요한 공간이 어떤 공간들인지 마음을 통해서 한편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의 공간마저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인테리어 스타일로 통일하느라 각각의 개성이나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니신가요? 집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공간에 대한 개념을 성립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탕입니다. 우리들의 어른들보다는 좀 더 많은 경험과 좋은 것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의 생각이 넓어질 수 있는 다양한 공간적 경험을 우리 집에서도 해줄 수 있다면 아이들의 미래가 좀 더 많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컨텐츠에서는 헤드스페이스와 공간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문장을 인용하거나 내용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이 책들도 나중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공간을 찾아가는 퍼스널 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